먼저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거 뭐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차렷. 차렷. 응.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건국역사 2. 필기도구.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도구 없어요. 가져오세요. 자, 이 강의 숫자는 좀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고 11강을 썼지만 11강은 아니에요. 여기서 9강이에요? 아니 13강 4강 됐나 그랬을 거예요. 14강이야. 네, 14강 뭐 쓰는데 여기 책에서는 11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마지막 강이에요. 네, 마지막 강이. 요 강이 마지막 강이에요.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하시면 저희가 너무 뭘 갑작스럽게 내가 얼마 안 남았다 얘기했잖아. 요 세 개 세 챕터 배우면 끝나요. 세 챕터 배우고 이제 목사님이 요약해 줄 거라 했잖아. 그럼 요거 이렇게 요약 다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요약하고 이제 시험 보고 다른 거 해야죠. 뭐요? 그거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궁금해요. 네,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고만 하면 안 돼요? 부흥이요? 아니면 비행기. 비행기 또 타고 싶다고요? 아니 저는 그거 네. 하고 싶어요. 뭐 어떤 거요? 킹덤 컬처. 킹덤 컬처. 지금 우리 왕초삼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됩니다. 마지막 챕터. 왜 안 돼요? 왜 아쉬워서요? 아니,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몇 문제 있어요? 몇 문제? 뭐 시험 문제요? 네, 몇 시험 문제는 문제? 아직 안 냈어요, 목사님이. 뭐만 낼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요약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때 지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할 때 잘 듣는 게 좋아요.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덧 건국 역사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또 건국의 과정까지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데요. 좀 슬프게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마지막 결말 부분은 이 건국 대통령의 그동안 했었던 업적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마지막의 길들을 좀 보고 있지만 목사님이 이 건국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거는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들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잘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4.19 혁명과 영웅의 퇴장 부분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4.19라는 것은 1960년도 그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있었던 그 반민주적이고 부정무패적인 그 부정선거에 항해가지고 일어난 그게 발단이 됐고요. 근데 마산에서 있었던 그 학생 시위 운동의 희생자가 됐던 김주열 17살이에요. 그 당시에 16살, 17살들이 이 학생이 죽음으로 발견되고 나서 이 시위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위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게 되는 그것이 4.19 보통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요? 이거 왜 최후예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들도 이제 나와요, 마지막에. 근데 네. 그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아이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풀렸어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요? 네. 어떤 오해? 약간 그 이승만이 막 거기 그거가 기내장막이라고 진짜 분별을 못해가지고 센서가 없어져서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이 시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승만 하면 독재자, 독재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이승만에 대해서 그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독립활동했었던 외교 활동이라든가 나라를 세웠던 공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좀 더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은 아빠 엄마 세대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잘 몰라요. 목사님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승만의 그런 그 건국 정신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목사님이 이 과목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의 최후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자,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게 뭐였다 그랬어? 38선. 이승만의 민족 그, 분단선. 아니, 이승만의 과오 중에서, 실수 중에서 그 자유당. 삼성기현. 그렇죠. 하나오. 4.4.5입의 논리로 했었던 삼선 개헌. 알죠? 네. 네, 삼선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을 세 번째 하게 됐던 것이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승만은 어쨌든 간에 능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업적도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에 대한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부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자, 이게 붕이요? 예, 이기붕 그거 까먹었어요 벌써? 아니요. 이게 붕. 붕이 아니야. 붕붕 자동차 붕. 이게 붕이 아니었어. 이게 봉 아니고 붕. 이게 붕. 그냥 다 붕이라 썼지? 예, 이게 봉 아니에요. 뽕 아니야, 뽕 아니야, 붕. 붕붕붕붕붕붕이야, 붕붕. 알겠죠? 자동차에서 자. 이겨야 해. 자, 그래 자동차 나오는 붕붕붕이야. 자, 자동차 대회에서 이겨야 한다고. 네, 그래 그렇게 외우면 돼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있었던 만화 영화가 꼬마 자동차 붕붕 있었는데. 아, 그거. 알아? 어떻게 알아? 네, 우리 아주 오래된 만화인데? 엄마랑 아빠.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그거 어떻게 알아? 아주 오래된 만화인데? 아유 목사님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시죠? 목사님이 너희들만 할 때 봤었던 만화니까. 엄마 자 요거까지. 자, 너희들 만화인데 자, 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기붕의 부통령 선거에 있었던 많은 부정부패 때문에 결국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이 시위가 이제 있었다가 갑자기 사그라들고 있을 때쯤 어떤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그랬어? 김주열. 마산에 있었던 학생 시위에 있었던 참가했었던 김주열이라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시체가 뭐예요? 김주열 미안해 죽은 그게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목사님의 사진이 있는데도 보여주기가 좀 그래 민망해가지고 못 보여줬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열기가 올라왔지. 이제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이 시위가 마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이 마산에 있었던 시위가요, 결국에는 전국적인 시위로까지 번져져가지고 뭐예요? 이승만의 하야까지 이어지게 되는 4.19 혁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뭐야? 뭐 써있어? 승리했네? 승리했다? 뭐 이런 쓴 건가? 그쵸? 민주주의 같아요. 민주주의 승리했다. 뭐 이렇게 써오면서 4.19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4.19 시위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나이가? 초등학생. 어린. 굉장히 어린, 초등. 주로 고등학생, 대학교.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했어. 그쵸? 은채부터 해가지고 좀 위에 또래 있잖아. 그치? 그쵸? 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했단 말이야.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참여했을까? 학교 방학할 때. 학교 방학해서 참여했어요? 네, 그런 논리가 있구나. 네. 학교 방학이 하지 않았어요. 4월 19일은요, 한참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막 계약해가지고. 네, 학교 막 다닐 때란 말이야.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야? 학교를 빠지고 온 학생들.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온 학교에서 온 거,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 민주적인 정신과 민주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성장한 세대라는 거야. 옛날에는요, 이승만이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고종 황제가 있었거든. 왕이 있었거든. 고종 황제가 마음대로 해도 말도 못했어. 아이고 씨발 뭐가 이게 뭔 일이다. 이게 참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한지? 이 나라가 왜 모양인 거요? 아이고 이 무식한 양반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글자도 모르는 양반이 뭘 하는데, 하긴 내가 글자도 몰라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모르는데 이 시방 나라가 이게 이상한 꼴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뭐야?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열의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됐고요. 그 뭐예요? 그리고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가 그 뭐예요? 의무적으로 다녀야 될 것처럼 채택이 됐어요. 대학교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민주정치나 민주주의에서 배우니까 어떻게 됐어? 생각이? 바뀐 거야. 바뀌었어요. 바뀐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우리가 생명나무 제자학교지만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걸 했어. 뭘 했냐면, 반장선거를 했어. 반장선거. 반장은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각 반에서 반장선거를 했단 말이야. 다 또래야. 그런데, 또 기억나. 목사님도 반장을 여러 번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예, 했는데, 인기 예, 많았네. 그게 추천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해. 이렇게 시키지 않고, 저는 박재성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럼 박재성 치고 그러면, 박수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저 찬성합니다. 저 제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나름대로. 공개를 해요? 공개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하지. 그러면 뭐 어떤 애 찍히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윤은채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윤은채는 학생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자, 윤은채에 반장당한 걸 찬성한 사람으로 네, 저 찬성합니다. 제청한 사람은 제청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거는 박재성과 윤은채의 반장 선거를 실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다 나눠줘. 나눠줘. 추천할 때까지는 공개로 추천을 다 하고 나눠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뽑아. 박재성. 갑자기 윤은채. 윤은채 당선. 이렇게 해서 윤은채가 당선됐어. 자, 나름대로 이 학교에서도요,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으로 반장 선거를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뭐가 개발이 됐어? 민주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개발이 됐어. 자동적으로. 그쵸?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교육을 하잖아. 공부를 하잖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역사에 대해서 배우잖아.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잘못된 거, 잘한 거, 나름대로 지식이 늘어났어. 그 옛날에는, 시방, 참말로 이게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구만이?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부정선거가 너무 심각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학생들이 더 아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시방, 나라가 왜 이 모양이겨. 참말로 걱정이야. 이랬는데 학생들은,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나가자! 막 이렇게 시위를 한 거야. 이해해요? 네. 이해죠? 자, 그런 교육을 누가 하기 시작했어? 이승만. 자, 하경아, 여기 봐, 앞에 봐. 그거 하지 말고. 자, 그거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고. 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 하경아, 그거 내려놓고. 하경아, 그거 내려놓고. 필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쓰는 건 안 돼. 알았지? 필기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 쓰는 건 안 돼. 그거 닫아놔. 닫아놓고. 오브드마크 닫아놓고. 그렇지. 닫아놓고. 필기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은 수업 시간이라 그래도 하경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알았지? 자, 그거 내놓고. 자, 하경이 할 수 있도록 박수. 자, 좋아요. 자, 내려놓고. 옳지.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쵸? 네. 잘 안 해봤잖아, 우리는. 그쵸? 근데 이것도 훈련해봐. 자, 하경아 뒤에다 놓으라 그랬잖아, 목사님이. 뒤에다 놓고. 옳지. 뒤에 놓고. 뒤에다 놓으세요, 칠판에다. 그렇지. 대신 필기하는 건 괜찮아. 종이에다, 알았지? 너가 연필이나 볼펜을 쓰는 건 괜찮아, 알았지? 너가 공책 가지고 안 넣었잖아. 공책 안 갖고 왔어? 자, 공책 없어? 다음엔 갖고 오고. 알았지? 자,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열 때 내려놓으라 그랬어. 내려놔, 빨리. 빨리 내려놔. 내려놨어요. 내려놔. 빨리 내려놔.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여기 나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엄마한테 한번 가야 돼. 이제는 목사님 조치할 거야.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나가 있거나 더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 알겠지? 알겠지? 이제는 그렇게 목사님 조치를 취해야 돼. 알았지? 자, 너희들이 앉아서 배우든 듣는 걸로 훈련을 잘 해야 돼.
알았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이 시작된 건데 이승만 정권이 최후예요. 자, 그런데 이승만은 그때까지도 어떻게 됐어? 몰랐어요? 어떻게 됐어? 회의를 하면 어떻게 돼?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아유,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공산당을 얘기하면서, 그건 사실이거든요? 간첩이나 공산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런데 그 공산당을 얘기하면서 진짜 민주적인 것들을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인해 장막 같은 관료들, 정부 인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승만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으면 깨달은 시점이 이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뭔가를 하다가 이거 아닌데 싶은 적 있어요? 네. 싶은 적 있어요? 목사님 잘 들어봐. 어제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 그 집에 보면 그 엘리제 언덕이라고 그 빵집 가는 언덕이 있거든? 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중학교 애가 남자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오르막길을 갔어. 오르막길 가는데 갑자기 내리막길이거든 이렇게? 그 내리막길이면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속도를 더 붙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페달 밟으면서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인데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뭐 좀 이상한데? 감이 들었어.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 앞에 뒤에서 보고 있는데 튕겨나와. 내리막에서 타다다 하더니 그냥 곤두박질 저 박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어떤 남자 여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119 신고를 하더라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와, 목사님 그걸 보는데 있잖아. 막 진짜 너무 놀라고 내가 부모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고, 아니 왜 내리막길인데 왜 이걸 해? 페달을 왜 밟어? 근데 목사님 보는 있잖아. 느낌 뭐냐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싶은 거, 이거 아닌데 싶은 거. 그 차 길을 한가운데서 막 이렇게 빨리 가려고 했는데 막 가는 거야. 이거 아닌데 하다가 꽈당. 옆에 시멘트가 아니라 그 풀떼기여서 다행이지 시멘트 박았으면 머리 깨질 뻔했어 진짜. 날라갔어 이렇게 팍 부딪혀가지고 턱에 부딪혀가지고. 근데 보는데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잖아. 네. 멈춰야 되잖아, 그치? 근데 뭐야? 이거 아닌데라는 그 약간 쎄한 감정 있지? 응? 그런 감정이 들어. 자, 이승만은 이제부터 있냐면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 자,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김주열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혹시 선거가 잘못됐다고 들은 일은 없는가? 아니, 고등학생애가 갑자기 시신 떠올랐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듣기 어때? 걱정이 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물었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국무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선거 때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제대로 보고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양심이 썩었어요. 이렇게 부정을 고백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 아무 일 없습니다. 그 사태는 아마도 그 공산주의 애들이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나빠요, 착해요? 나빠요. 아주 나쁘죠?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는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어. 장관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승만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다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통령을 사임하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내가 대통령 사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처음으로 했어요. 그럼 자. 뭔가 그 잘못 때문에. 뭔가 느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 이승만을 비판하는 이들이 흔히 지나친 권력욕을 지적하는데요. 정치인에게 권력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보듯이 이승만에게는요, 권력보다도 나라가 우선이었어요. 응? 그쵸? 자,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던 부정선거 사태를 접하게 되자 즉시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과 귀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자, 시시각각 정권의 최후는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4월 18일이에요. 자, 4월 19일 날이
4.19 혁명이라고 그랬죠? 그 전날 4월 18일 날 여러분 고려대학교 알아요? 고려대학교? 네. 고려대학교는 대학교가 있어요. 정동희 선생님 집 근처에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예?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요 시위를 했어. 평화로운 집회를 했어요. 부정선거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고려대학교 총장이 여러분,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이렇게 시위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시다. 그리고 일단은 학교에 복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일단 복귀할게요. 근데 말을 할 건 말을 해야죠. 한번 더 얘기를 하고 복귀를 했어. 그런데 강패. 어떻게 했어? 야, 딱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야 너희들, 에? 왜요? 일로 와봐. 왜 그러세요? 일로 와보라고. 너희들 뭐하고 왔어? 저요? 그냥 학생인데 그냥 그냥 뭐 나라에 있어서 할 말을 하고 왔습니다. 뭐 이 자식들 이거 뭐 일로 와봐. 그래서 뭐야? 막 때리기 시작했어. 막 때리기 시작했어. 자, 여기 보면은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귀결을 거부하고 농성지는 모습이야. 귀결하는 것은 학교로 돌아가는 거부하고 시위를 했단 말이야. 우리는 공부 못한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다시 되돌려라. 부정부패 물러가라. 막 시위를 했단 말이야. 이 보이죠? 막 피곤하니까 또 눕기도 하고 이렇게. 자, 그러고 이제 집에를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자식들이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이 명목하에 반공청년당이라는 이 반공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회원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깡패들이야, 깡패들. 반공 청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배격하고자 했었던 청년들의 모임이다. 이런 모임인데 그건 좋잖아,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실상은 이 자유당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가입하게 해가지고 이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듣고 혹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 깡패들이요, 이 돌아가는 학생들 어떻게 했어? 조업해버렸어. 팍팍팍!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패니까 어디 했어? 다 쓰러지고 막 엄피투성이가 돼버렸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더 열받기 시작했어.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요 억지로 억압하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려요. 뽕 터지죠? 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떤지 알아요? 목사님 말했잖아. 막 중국에서는 카톡 아무나 못해요. 페이스북도 못해요. 유튜브도 함부로 못해요. 이상한 글자 보내면 안 가져요. 그리고 목사님 말했잖아. 베이징,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5-1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 사법경찰이 와. 아영씨 저리 가. 왜 이러세요? 어린애들도요? 젊은이들 특히. 애기들은 아니고 젊은이들 모이면 어떻게? 영씨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우리 공안인데 뭐하러 왔어? 왜? 아니 그냥 관광하러 왔어. 여기 모이지 말고 가 여기 흩어. 그 베이징시는요 경찰들 사법경찰들이 쫙 깔려있어. 신문 보고 있지 막 음료수 아저씨 경찰들이야. 그러니까 베이징 가면요 시민들이 많네 이렇게 보지 말고 경찰이지. 누가 경찰이지?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아시겠죠? 그러면 눈이 딱 마주칠 거야. 눈치챘어? 이렇게 하면 경찰이 알았지?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요 어디 예배드리러 가잖아? 그럼 다 보고 있어. 보고 있다 잡혀가지고 당신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디 들어갔잖아. 가서 뭐 했어? 예배 본 거 아니야? 딱 다 알아. 그럼 죽어요? 그러면 추방당하지. 강제 추방. 그걸 착하다 죽이진 않으니까. 외국인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죠. 외국인은 함부로 죽일 수 없지. 다른 나라 국민은. 중국인이나 그러면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러시아에서는 푸틴. 추방이 뭐예요? 에? 추방이라는 것은 내보낸다고. 내가 중국에 갔잖아. 나는 다음 주 화요일 갈 건데 당장 내일 나가래. 강제 출국당한다고. 그리고 중국에 못 들어가. 이 비자가 허가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 나중에는 뻥 터져버리는 게 사람 심리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장관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홍진기 내무부 장관은 마산 사태는 1차로 민주당에 선동했고 2차로 공산당에 조종한 듯하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공산당 세력이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쵸? 자, 최재우 문교부 장관은 학생들은 선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배후 조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공산당에게 뒤집어 씌운 잘못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공산당들에게 조종당한 사람들은 있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 지금도 언론들이 많이 공산당에 당연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 성경적으로는 이 진리가 해당돼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추수 때 밀밭을 보는데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 가라지라는 잡초가 있어. 가라지. 자, 예수님 보시니까 풀밭에 보니까 밀밭에 보니까 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쏙쏙 있는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 잡초가 너무 많네요. 잡초 좀 뽑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서? 그래. 야, 빨리 가라. 야, 잡초, 야, 어떻게 기회 많냐. 야, 빨리 뽑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나도라,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가만둬라. 잡초 뽑다가 밀까지 뽑는다. 왜 그러냐면, 이 가라지하고 밀은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뽑다 보면 뭐야? 10개 가라지 뽑다가 1개 밀 뽑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는 얘기야. 그거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자, 성경적 이런 진리가 해당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반공을 말하면 고지 듣지 않고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산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그 반공 조작으로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세력들도 있지만, 반공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이득권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경무대는요, 대통령 집무실이야, 집무실. 경무대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경무대 안에서는 장관들이 공산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국민들이 혁명을 하고 있었어요. 시위하고 있어요. 그쵸? 자, 국무회의에서는 거짓말이 난무했고, 거리에서는 진실을 향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자,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갑자기 사표를 제출해버렸어. 왜 사표를? 왜냐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은 이 은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이승만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기붕에게 사퇴를 요청했어요.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 병원을 갔어요. 서울대 병원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시위로 인해서 다치고 피해를 받았던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 치료. 이게 사진이에요. 보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서울대 병원을 부상 학생들을 위로하며 위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모습이에요. 자, 4월 21일 이승만은 시위로 부상당한 학생들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묘하고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기묘한 점은 노인인 대통령과 젊은 학생들이 서로를 향한 적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친 학생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문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서 원래 예상되는 장면이? 어색해요. 어딜 들어가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당장 가요! 내가 이렇게 된 이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대통령은 참 고얀 젊은이구만. 왜? 이게 보통 얘기하기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 대통령 오자?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어. 할아버지! 이대현 대통령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었어? 학생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아마 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잘못이지만 인해 장막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부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데모하다가 다쳐서 상한 다음에도 이승만은 여전히 젊은이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날 이승만도 울었고 학생들도 울었습니다. 다친 학생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 이승만은 눈물 섞인 목소리를 말했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었어?
부정을 왜 해?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잘했다고 하는. 어른들은 별로 그 시위랑 그런 걸 안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해서. 자, 지금 그 시위한 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신이 물러나야 된다고 부정부패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게 독재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김정은 동지, 아바이 동지가 시위하면은 잘했다, 젊은 학생이 참 장하다 이래요? 여러분, 평양에서 시위하면요 끌려가서 죽어요, 죽어. 총살당해요, 총살. 예? 시진핑 욕하면요 끌려가요. 어디 취직도 못해요. 시진핑이 뭐예요? 중국 주석. 푸틴 욕하면요 가는 게 교통사고 당해요. 푸틴이 누구예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예? 어디 공개적으로 방송 나가지고 푸틴 욕하면요 독국물 먹고 죽어요. 갑자기 쓰러져 죽어. 근데 그건 뭐예요? 독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몰라지. 여러분 이런 일이에요. 근데 어느 독재자가 학생들이 참 장하구만 이렇게 해요? 그 기막힌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는 이 나라가 있었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상하탑을 지키던 교수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교수들이 일어났어요. 자, 서울시는 250명의 교수들이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서명을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고려대 교수 이학령은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당시 교수들 분위기가 이제 붙들려가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뭐예요? 교수들은요 지금 학생들을 사실은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학생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 위험해, 평화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교수들도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평화적으로 거리 행진을 했어요. 이 나라가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쵸? 자,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고 써서 기대를 만들고 대형 태극기를 준비해서 시위했습니다. 국회까지 행진하는데 학생과 군중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가다가 구호를 부르는데 조윤재가 이 대통령 물러가라, 대법원장 물러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물러가라는 구호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구호는 없었다고 이학령이 증언을 했어요.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한 구호는 4월 25일에서나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정을 비판하고 자유당을 비난하는 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물러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승만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각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쵸? 이제는 뭐예요? 이승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승만이 물러나라, 이런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국부, 나라의 아버지를 추앙받던 이승만에게 최초로 하야라는 것은 내려온다는 거야.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하야예요. 하야? 알겠죠? 네. 요구한 인물 조윤재는 저명한 국어학자였고 민주투사였대요. 조윤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그쵸? 교수님이. 자, 흔히 한국인의 특질을 은근과 끈기를 표현합니다. 은근과 끈기를 대표적인 우리 민족성으로 제시한 인물이 바로 조윤재입니다. 은근과 끈기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민족의 정신이 마침내 혁명으로 폭발하는 현장에 바로 그 이학령이 있었어요. 조윤재가 있었어요. 조윤재는 자신의 묘비용을 직접 지었대요. 조윤재라는 사람이 교수님인데, 생어 민족, 사어 민족, 살아도 민족을 위하여, 죽어도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에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자, 4.19 혁명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살고 민족을 죽은 이승만에게 역시 민족을 위해서 살고 죽은 조윤재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맞붙은 양쪽이 모두 애국자였고 기피를 가늠할 수 없는 사상가들이었으며 행동하는 지성이었습니다. 역사란 이처럼 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뭐예요? 이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승만은 이제 고심 끝에 여러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자, 4월 26일은 승리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대규모 군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대표단을 구성하여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면담 요구하면 독재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 뭐야? 싫다고. 폭탄 던져 다 없애버려요. 독재자는요, 진짜 독재자는. 북한이 그러잖아. 에? 북한은요, 김정은 욕하잖아? 그러면은 이웃들끼리 정찰, 이렇게 감시를 해요. 제가
김정은 아바이 동지 오겠습니다. 탈북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너 일로 와봐. 너 계획이 뭐야?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자 여기 있어! 증거가 있는데! 가지고 잡아가요. 이웃들끼리 감시를 한단 말이야. 북한에서는요. 왜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감시라는 조직을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 자감시 사람은 상 받아요? 상을 받겠지. 보상을 받겠지. 그쵸?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 본다. 헉! 자, 한국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CD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감옥 가야 돼. 왜요? 한국 드라마 보면 벌금을 내는 게 아니야. 감옥을 가거나 그 뭐야? 포로 수용소에 추감돼. 포로 수용소는 어떤 데인지 알아요? 네. 포로 수용소는 죽도록 일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고문당하고 엄청 힘든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는 게 되게 가벼운 죄 같죠? 거기서 이제 심각한 처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만의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감시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어쨌든 자, 자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어요. 자, 독재자랑 면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면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 공산주의자들이지.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민 대표들이 있었어요. 시민 대표가 와서 이승만 대통령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뭐라 했어? 이승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돼. 그게 우리 민주주의니까. 그로써 이승만 정권 12년은 끝이 났습니다. 물러났어요. 이승만이 차마 그것들을 나라나 상황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지만 이승만이 상황과 현실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는 이승만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쵸? 폭력으로 진압하거나 물리로 동원해서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쵸? 스스로 인정하고 물러났어요. 자, 그래서 이 4.19 혁명은요, 이런 과정들 열렸습니다. 자, 2월 28일 학생 선거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열리는 야당 선거였는데, 선거 연설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이면 학생 등교 지시하고, 대구 경북 쪽 수백 명 학생이 항의했어요. 자, 3.15 부정선거 아시죠? 3.15 부정선거 때, 정 부통령 선거일 때 부정투표로 자유당 투표율이 99% 획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나기 시작하죠. 자, 마산 이거 투표 자유를 요구한 마산 시민에게 경찰이 발포를 내버렸어. 경찰을 발포를 해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주열. 눈에 최루탄이 막혀서 사라졌는데 실종됐는데 나중에 마산 앞바다에 뜨게 되죠. 자, 김주열 시신이 발견됐어요. 4월 11일 마산 부대에서 왼쪽 눈에 최루탄이 막힌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때부터 뭐냐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 자, 4.18 피습 사건. 고려대학생들이 국회에서 딱 농성 후 해산 과정에서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해버렸어. 그쵸? 그런 거 어땠어? 이제 마산에 했던 시위가 서울에 완전히 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4.19 혁명이라는 혁명이 시작되게 됐어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전국적인 시위가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사람들이 엄청 폭력배가 돼가지고요. 경찰서를 털어가지고 총이나 수류탄을 다 뺏어간 거예요. 경찰서에 수류탄 던지고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만 100명인가요?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경찰들 막 무자비하게 발포를 하고요. 서로 총을 쏴고 그래가지고 시가전이 벌어져가지고 총싸움이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겠죠? 속상한 경치구나.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거의 완전 무정부 상태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국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자, 그래서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4.225 교수 시위. 전국 대학 교수들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면서 시국선언, 나라가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4월? 여기 4월 25일 교수 시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하야했어요.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담화 방송을 했어요. 이후 이기붕 일가가 자살을 했어요. 이기붕의 장남인데 장남이 아버지를 쏘고 여동생을 쏘고 어머니를 쏘고 자신도 자살을 했어요. 네. 왜 그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이거 좀 목사님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자, 아니, 네.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정부패 이제 원흉이라고
그렇게 산 거죠. 근데 그쵸? 자기 부모 어머니 가족들을 다 쏴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기붕은 몰랐던 거였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기붕도 이제 알았죠. 책임을 져야죠. 이제 그 부정 선거나 그런 거 책임을 짓죠. 근데 왜 어머니랑 자녀를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지 않죠. 그거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장남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동동생 싸고 자신도 자살해버렸어요. 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자살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승만이 지금 양자였어. 지금 양자로 삼았었어. 자식이 없어서 양자였는데 그 사람이 군인이었거든요. 그 군인이 아버지 어머니를 쏴 죽이고 영등중사 자기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왜 양자로 삼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데? 아 이제 이승만이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로 하라고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하와이에서 새로 양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이인수 박사님이에요. 자,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기붕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 4.19가 일어나자 요 양주의 육군 부대로 피신을 했대요. 찾아보니까 이게 양주면 여기잖아, 양주. 근데 피신을 했는데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다 쏴죽인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 죽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승만이 이제 4월 26일 이제 국민 대표단들이 접견을 한 다음에 그럼 내가 하야하겠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화장으로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민주당 선거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4.19 혁명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알겠다고 이제 하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화장 알죠? 네, 이화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에 살았던 그 집 있잖아요. 네, 집으로 이제 가는. 근데 이승만이 돌아온 이화장 벽에는 뭐가 쓰러졌어? 독재자! 죽일 놈 써붙이지 않고 뭐라고 써붙였어? 만수무강.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물러났는데 뭐라고 써붙였어요? 만수무강. 아이고 만수무강하세요. 사람들은 그래도 알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하야를 요구했던 이유는 네.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의 그런 부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죠. 이들만 대한 책임이니까. 그쵸? 네. 자, 그런데도요, 이 국민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게 꼭 이승만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러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을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화장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이 몰려든 시민들의 손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죠? 자, 독재자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자, 이런 모습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해볼까요? 네. 좀 쉴까요? 아니요. 좀 더 해볼까요? 아니요. 네, 우리 하경 인간이 힘들대.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4.19 혁명이 발생이 됐었던 이 사실을 다 도와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내무부 장관, 경찰서장,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했어요, 사실은. 누가요? 그 4.19 사태에 대해서 폭력적인 무력 진압을 했던 거에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아서 그 사법부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왜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아픈 일이고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은 상황이었어요. 그쵸? 대통령으로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승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은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4.19 이 혁명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배운 건데 어때서요? 기억나는 거? 배운 거? 느낀 점? 네, 재은이. 네? 배운 거예요? 네, 느낀 점. 네, 그냥 손부터 들은 거예요, 일단. 네, 저요. 느낀 점. 네, 가은이. 너무 뭔가 네. 너무 슬펐어요. 아, 너무 슬펐어요. 그다음에 네, 너무 네. 나빴어요. 누가 나빴대요? 응? 나쁜 짓 하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가은이. 저는요 다른 점이 네. 이렇게
사실은 사람이 네. 자신의 잘못을 네. 뉘우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고 막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못하면 네. 아니야 난 이거 맞아 하면서 아니요, 난 한도 없어. 막 이렇게. 약간 네. 떳떳함이 있고 그렇죠, 당당할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승만이 거기에 본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웠어요. 아우, 말 너무 잘하네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또 느낀 점. 네, 사랑이. 멋졌어요. 네? 멋졌어요. 어떤 게 멋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원하면은 나도 내려가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멋졌어요. 그래, 멋지죠? 그런 모습.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 느낀 점. 또 없어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 연휴라서 쉽니다. 추석 연휴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남은 이제 2챕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챕터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싹 요약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요약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이 건국 정신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렷! 정리합시다. 선생님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정리하고 자기 먹은 거, 치운 거. 감사합니다.